플랜트 패러독스. 자, 오늘도 이어서 건드리 박사의 이 치유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난번에 대장에서의 성실한 작업, 이주 노동자의 이 홀로 바이옴에 대한 이야기가 정도의 정리가 다 되지 못한 속에서 문자가 오면서 바로 끊겨버렸는데요. 자, 오늘 이어서 대장에서의 성실한 작업에 어머니의 선물. 당신은 어머니로부터 미생물의 초기 모음을 물려받았다. 당신이 산도로 나올 때 어머니가 가진 일련의 미생물이 당신에게 들어와 초기 홀로 바이옴을 구성한다. 이 미생물 모음은 당신의 면역 체계와 그 세포를 교육시키는데 꼭 필요하다. 젖산균은 원래 여성의 질에는 살지 않지만 임신 말기 3개월 동안의 질로 이동한다. 모유 속에 아기는 소화시킬 수 없지만 아기가 가진 미생물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복합당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일련의 미생물이 없다면 당신의 면역 체계는 적절하게 발달할 수 없다. 사실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아기는 정상적인 미생물군과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 어머니의 산도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이 홀로바이옴의 대단한 유익성에 대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자, 당신의 장 내백은 이주 노동자를 당신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한편 당신의 피부는 수조 개에 달하는 피부 상재균 미생물의 보금자리이다. 이들 미생물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외부 세계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 둘째, 물질을 흡수하고 제거한다. 장 내백은 뒤집힌 피부이고 피부가 한다고 생각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장 내백은 그 두께가 세포 하나에 불과하다. 이 세포들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이질적인 것도 경계를 넘어서 몸의 조직이나 혈류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홀로 바이옴을 비롯한 장의 내용물을 그들이 속한 당신 몸 밖에 있도록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들이 당신 몸 안으로 들어오면 큰 혼란이 벌어진다. 자, 장 내백에 매일 구멍이 뚫린다고? 홀로 바이옴은 면역계, 신경계, 호르몬계 등 당신의 모든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인간 세포에 소통시키는 일을 한다. 왜 위장관 내의 미생물은 당신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소화시키고 그 소화된 음식물이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한다. 그리고 당신이 삼킨 것 중에서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렉틴과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당신의 인간세포는 이 다른 세포들이 당신의 밖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의 미생물군은 가까운 이웃이지만 울타리의 다른 편에 머물러야 한다. 피부와 장 내벽의 바깥에 말이다. 이 울타리가 미생물군과 당신의 나머지 신체 사이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시키기 위해 핵발전소를 예로 들어보자. 제어된 핵분열은 중요하지만 극히 위험한 동력원이다. 억제하지 않으면 핵분열은 원자폭탄이 되지만 제어하면 발전기에 동력을 공급하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핵발전소에서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유폐 구조체가 방사선을 억제하고 있지만 위험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모든 인력이 스캔의 역할을 하는
방사선 검출기를 휴대한다. 주 원자로 주변과 외부에도 다른 스캐너들이 설치되어 있다. 방사선이 검출되면 경보가 울려 건강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이 독성 핵물질이 누출되면 주변 지역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힌다. 미생물이 위장관에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원자로의 경납 용기 역할을 하면서 당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 내벽이 미생물을 가두고 있다. 장 내 미생물은 핵에너지와 흡사하다. 이 유기체들이 외부 세계에 있는 한 당신의 신체가 적절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당신의 장 내벽에는 매일같이 구멍이 뚫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신체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장 내 미생물이 제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 내벽의 세포들은 렉틴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동시에 영양분이 들어오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위장관으로부터 원치 않게 주민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점막세포가 단 한 층만 있을 뿐인데 말이다. 이렇게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아주 얇은 이런 심각할 수 있는 것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위험하다 이 말인데요. 인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 호락호락하지 않다. 점심에 샐러드를 먹었다고 하자. 샐러드에 있는 좋은 성분들은 어떻게 장 내벽을 통과할까? 위장관에 있는 국경 근문소를 통과하려면 모든 음식이 한 단위의 아미노산, 한 단위의 지방산, 한 단위의 당 분자로부터 분해되어야 한다. 자, 이런 작은 한 단위의 분자가 에너지와 영양분을 제공한다. 산, 효소, 미생물, 이주노동자들이 큰 분자들을 소화시키는 일을 모두 맡는다. 이후 점막세포는 한 단위의 아미노산, 지방산, 당 분자를 말 그대로 배움으로써 세포 본체로 통과시킨 후 이들 세포의 이면에 인접한 간, 문맥과 림프계로 방출한다. 이 작은 분자들은 점막세포의 치밀 이음부에 있는 잠긴 팔을 뚫을 필요 없이 시스템을 통과한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큰 분자는 외부에 남는다. 그들은 장 내벽 세포가 삼키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째서일까? 첫째, 점막세포는 씹을 수 있는 것보다 크면 베어물 수가 없다. 둘째, 모든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라면 큰 분자들은 장 내벽 세포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국경 안쪽에서 발견되면 당신의 면역 체계는 외부 침입자가 잠복해 있다고 판단하고 경보를 발령하기 때문이다. 자, 알아챌 수 없는 적. 이러한 훌륭한 시스템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가 먹는 것, 식물을 키우는 방법의 변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 특히 소염제로 인한 렉틴과 LPS가 매일 장의 국경선을 넘는다. WGA를 제외하면 렉틴은 크기가 큰 단백질이며 큰 단백질은 정상적으로라면 장 내벽을 통과할 수 없다. 하지만 렉틴은 장의 점액질 경계를 이루는 세포들 사이의 치밀 이음부를 비집고 들어가는 일에 능숙하다. 렉틴이나 LPS 혹은 이 둘이 장에서 탈출해서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면역체계는 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 전쟁을 대비해 당신의 몸에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와 동시에 렉틴은 장세포들과 결합해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비타민과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게 한다. 렉틴이 이런 방식으로 건강세계에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면 왜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것일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눈을 뜨지 않는 한 볼 수 없다는 것뿐이다. 대부분의 의사와 영양학자들은 렉틴과 그 영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렉틴을 먹고서 전혀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듯이 보이는 것이다. 비로소 드러난 실마리. 20년 전 병리학과 책임자가 내게 물었다. 자네 심장외과 의사가 되기 전에 일반 외과 의사로 교육받았지? 그렇다면 장내 망상 조직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장폐색으로 병원에 들어온 50대 환자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고 소장의 여러 부분이 붓고 막혀 있어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장관을 여러 번 병리학자는 망상 조직을 발견했다. 그것이 관 내부를 막고 있어서 바늘구멍처럼 작은 공간만 남아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다는 그 망상 조직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었다. 그가 조사해보니 에드빌이나 모트린 같은 이부프로펜, 알리브, 나프로산, 모빅, 세레브렉스, 아스피린 등 소염제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났다. 아스피린 이외에는 모두 진통제와 해열제로, 그리고 아스피린을 대신하는 관절염약으로 197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장기적인 아스피린 복용은 위 내벽의 손상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었다. 하지만 소염제는 위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시 제약회사들은 그 약들을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광고했다. 나는 동료에게 소염제가 어떻게 내장의 망상 조직의 형성을 유발했는지도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망상 조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원인은 개의치 않는다고 대답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소염제는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위 내벽을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내시경으로 보지 못하는 소장을 손상시킨다. 렉틴과 LPS가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장 내벽은 소염제에 의해 극심한 손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장 내벽에서 그들이 유발하는 부작용을 볼 수 없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종래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감지할 수 없다. 렉틴이 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확실치가 않거나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떨까? 내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 우리 몸이 손상 입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렉틴이나 렉틴을 닮은 것들이 점액 장벽의 치밀 이음부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렉틴은 어떻게 아주 오랫동안 하지 못하던 일을 갑자기 해내게 되었을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그러니까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등등 이제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던 것들이 엄청난 그 속에서의 몸에 상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악순환을 고리는 소염제. 장의 가장 안쪽에 사는 우호적인 박테리아는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복합 저항 전분에서 번성한다.
이런 유익한 박테리아는 점액 내에 살면서 점막세포가 좋은 물질을 더 많이 만들도록 자극한다. 이후 점액은 렉틴을 가두어 두고 그들이 창자 내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점액을 많이 생산할수록 렉틴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다.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점액은 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코 안에서는 콧물로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외부 단백질을 가두어서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지난 50년 동안 발표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무해하다고 여겨졌던 소염제를 먹는 것이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을 삼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약들은 점액질 장 내벽에 큰 구멍을 낸다. 그 결과로 렉틴, LPS 박테리아는 제방의 틈으로 들어오고 몸에는 이질적인 침략군이 넘쳐나게 된다. 이질적인 단백질을 비롯한 침략군들이 몰려오면 당신의 면역 시스템은 최선을 다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통증으로 당신은 또 다른 소염제를 삼켜 악순환을 촉진한다. 결국 처방된 진통제를 찾는다. 다시 말해서 알리거나 에드빌은 제약업계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약물이다. 잘 생각해서 참 요즘 바이러스 시대에 바이러스를 잡는다라고 열이 많이 나고 또 통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진통, 소염을 했을 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더 침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는데요. 자, 렉틴, LPS의 장투과성 상승과 소염제, 제선제의 상용은 흔히 장루수 증후군을 유발한다. 나는 장루수가 모든 질환의 기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통곡물 제품은 물론 트랜스글루타미나제로 만들어진 다양한 글루텐 프리 제품을 통해 렉틴을 섭취하면서 장의 투과성이 높아졌다. 약 없이 치료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흔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산산히 부수을 것이다. 뼈 관절염,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 근염, 섬유 근육통, 크론병,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쇼그렌 증후군, 경피증, 전신경화증, 레이노 증후군 등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질환을 없앨 수 있다. 나는 매일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해답은 장루수를 고치는 데 있다. 현대의 연구를 통해 이런 모든 질환이 장에서 시작되었고 장을 치료해서 고칠 수 있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믿음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지난 10년간 해온 내 일의 절반은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와 관련되어 있다. 질병 활성도의 실험과 임상 지표에 대한 엄격하고도 방대한 측정을 기반으로 나는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이 장과 입안, 피부 위에 사는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의 변화와 함께 장 내벽과 입, 잇몸의 투과성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투과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염제, 항생제, 넥시움과 프릴로색 같은 제산제, 살생물 제가 장내 환경과 장의 점액층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매일 장 내벽을 손상시켜 렉틴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급기야
면역 시스템이 당신을 공격하도록 촉진한다. 분자 모방으로 인한 정체 오인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자, 이런 약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이 전액층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방 오인 사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장루수가 일으키는 다양한 악영향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장 내벽의 손상이 심각해지면 장의 흡수 조직을 잃게 되고 이로써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이 덜 나타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난다.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는 것처럼 정상 상태에서는 장이 다량의 단백질, 지방, 당을 받아들일 수 있다. 흡연이 폐 질환을 진단받기 오래전부터 폐의 표면을 조용히 파괴하는 것처럼 대단히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렉틴은 장의 흡수층을 조용히 공격한다. 폐해가 드러날 때쯤엔 회복하기에 너무 늦은 상황이 된다. 사실 우리가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렉틴 유독성의 누적 효과다. 하지만 이런 손상은 복구될 수 있다. 전시의 도시가 폭격을 당하면 주민들은 달아난다. 폭격이 끝나고 사람들이 되돌아올 때까지 도시의 재건은 불가능하다. 렉틴을 날아오는 폭탄으로 생각하라.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렉틴을 먹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자, 이 렉틴에 대해서 홀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위험성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